자, 오늘 김건희 특검이요. 이용우 의원보다 더 바쁩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에 네. 3사 집결합니다. 삼사? 여사, 집사, 법사. 네. 말 잘 만들어내네요. 총집결합니다. 3사 총집결. 야,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김예성, 건진을 동시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예성 이전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12일 날 인천공항 오자마자 체포가 됐고 14일에 특검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15일 광복절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환을 했고 도착 시간을 보니까 김예성이 제일 일찍 왔어요. 9시 반에 특검팀 도착. 김건희가 9시 40분 도착, 건진이 9시 53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따지면은 김혜성이랑 건진은 특검 첫 경험이고요. 김건희는 오늘이 세 번째 경험. 네. 건지는 이제 구속 한번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건진 나와 지금 있어요. 이제 밖에 집에서 지금 오늘 특검팀에 간 겁니다. 오. 야, 근데 지금 이 대질 신문을 할지 말지를 두고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질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소환 조사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고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공천 개입, 선거 개입 관련해서 이제 조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질 신문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아마 오늘은 좀 저는 쉽지 않을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일단은 그 김예성 씨는 체포 사유가 그 구속 사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 네. 진행된 부분이 있고 가장 지금 유력하게 이제 조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건진 법사와 김건희 씨의 있던 커넥션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 발목 잡는 거예요. 아. 그 물건을 갖다가 뭐 자기는 잃어버렸다라거나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로 안 되죠. 그러니까 변명 자체가 너무 후져요. 네, 너무 후죠. 금방 탄론할 변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목 잡힐 텐데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기본적으로 또 어떤 내용의 어떤 뇌물성 대가가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질 여부는 저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물증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지금 그 행방이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실제 물품들 네. 그 부분들만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저는 크게 뭐 혐의 구성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그 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건진 법사가 그동안의 스탠스대로 이번에 특검에 나와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요. 그게 특검 그 김건희 특검의 전술이더만. 아, 그거요. 아주 특징이야. 딱 물어보고 대답하면 아 네네 다음 질문 아 네네네 감사해요 해놓고 거짓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요놈 봐라 요놈 봐 하면서 딱 하는 게 특징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변호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느냐. 예를 들면 그 목걸이도 그 전날 그 이봉관 회장이 전부 다 서희건설 네. 다 진품 그 제출하고 자수서까지 다 그렇습니다. 자수서까지 다 냈는데 누구한테요? 안 받았는데요? 뭐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변론을 하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변호사들이 어차피 이 재판은 뭐 버린 재판이고 그냥 내가 요럴 때 그 거리 그 아스팔트 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점수나 따보자라고 해서 정치적인 주장만 하지 변론을 하지 않는다.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일설이고 네, 그건 이설은 김건희가 말을 안 듣는다. 변호사에 전혀 말을 안 듣는다. 왜냐하면 내가 내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했는데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땐 됐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을 때 망한 거야. 맞아요.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다 사람 구워 삶을 수 있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라고 네.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네.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어요. 미쳐버리겠답니다. 우리 변호인들이 막 실제로 네. 그 실질 심사 받을 때 아우 야 큰일이다 계속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김건희는 그냥 이 습관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이 태도가 실제 후보 시절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이제 서초동 팀이라고 주진우 의원이 팀장으로 있었던 서초동 팀이 따로 있었잖아요. 법률가들 팀. 여기에서 소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김건희 씨를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각종 스캔들 뭐 양모 씨, 뭐 김모 씨, 또 누구 모 씨, 뭐 이런 사람들 스캔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 뭐 뭔 사실인데 뭔 거짓말이야. 근데 뭐 내가
남자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옆에서 백날 얘기를 해도 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안 전혀. 들어. 아니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가 거짓말로 살아왔던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고, 성공했었고. 그리고 그렇죠. 반클리프 목걸이 그거 이제 주변에서 행정관들도 이거 눈에 띕니다. 맞아. 이거 차고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빌린 거라고 하면 돼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다라는 맞아. 건데 그랬더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술한 거짓말이 계속되는 이유가 허술한 거짓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와서 바뀔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게 한편으로는 특검 수사에 큰 다행이에요. 그렇죠. 전혀 치밀하지 않아요. 예. 수사하기는 편합니다. 네. 김건희 씨 2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앞에 네. 조사 받으면서 자기가 몇 마디 한 거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이제 깨달았겠죠. 네.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네. 유혹이 막 밀려오고. 그렇죠. 네. 여기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예, 예. 될 것도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2차 조사 정도 이르러서는 이제 그것도 안 하나 봐요. 금방 끝난 거 보니까. 30 몇 분 만에 열람을 다 끝내고 조사 그렇죠. 종료했다는 거 보니까 거의 대답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33분이면 쑥 훑어보고 끝난 예, 건데. 질문 정도만 읽어보고. 네. 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캐릭터를 보면 진술 거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되게 말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진술 거부하는 이유는 목걸이에 대해서 반클리프 아펠 그 목걸이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영장 구속됐기 때문에 진술 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김건희의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받은 거 명품들 뭐 귀금속들 받은 것을 뇌물로 지금 특가 뇌물로 특검이 의율 할 것 같은데 그 알선수재와 뇌물이 법정형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고 그 특가 뇌물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그 알선수재를 가기 위해서 자기와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되는 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진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목표로 할 거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법률 조언을 아주 치밀하게 잘 받아야 그런 판단을 할 텐데 김건희 씨가 그런 판단을 듣고 자기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불리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알선수재가 될 수가 없고 특가 뇌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당시의 경제 공동체를 윤석열이 만들었어요. 뇌물로 의율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순실이 청탁을 받고 박근혜가 청탁을 들어주는 이 관계여서 경제 공동체 뇌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김건희가 이거 받고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청탁을 들어주는 그렇죠. 이 관계는 이 둘은 그냥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가 뇌물로 특검이 당연히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자 부인한테 뇌물을 줬는데 청탁 내용은 권력자가 행사했어. 그럴 때 둘 사이에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걸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들 있는데 네네.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근데 원래 법조계에서는 저희 어릴 때 배울 때 필로우 토크라 그래서 부부 사이는 네. 밤에 들어서 잘 때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다 대화를 한다. 라고 이런 전제하고 전제를 법조인들은 그 판사들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부잖아요. 같이 잠자고. 그래서 김건희가 특별히 말을 안 윤석열한테 해도 구체적으로 말한 증거가 없어도 네네. 뇌물로 의율할 수 있을 전제로 당연히 이렇게 깔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과거부터 보면은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거기 후원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후원했던 기업들이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기업들이었고 그런 과거 역사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장사를 해먹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충분히 입증될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저도 어제는 예컨대 이제 공천 개입이라든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워낙 자기 목소리 녹음된 것도 있고 증거들이 없고. 확실해서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고 아마 변호사들이 옆에서 말렸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것은 약간 캄보디아 ODA 건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사안 혹은 김건희 측이 약간 사인을 줘서 건진법사라든가 통일지교 측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명태균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윤석열, 김건희가 5대5로 행사하기로 했다. 네. 그런 뭐 객관적 그러니까 제3자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두 사람이 공모하여 뇌물 공동정범으로 이를 일단 인사청탁을 했다고 그 목걸이하고 팔찌 귀걸이를 준 사람이 인사청탁을 김건희한테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인사청탁이 실행된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나 사실 목걸이 받았어 이 얘기를 윤석열한테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남은 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물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의뢰하는 건 문제가 없다. 네네. 저는 전혀 문제가 필로톡도 없다고 있고 생각합니다. 유럽 순방할 때 차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차고 다녔다. 예, 차고 다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 진지하게 그 고언을 드리자면 이거 압수수색 계속 막고 이러면 안 돼요. 첫 번째 당 내적으로 보자면 그 명단에 접근하거나 그 명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명단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선거에서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명단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네. 그러면 자기들이 명단을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 명단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손에 딱 꼽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이들 말고는 당내에서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 의혹이 규명돼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정당으로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정당 해산에서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당 해산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네.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럼 해산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네. 근데 한덕수를 교체하려고 했던 건과 광원 명부를 어딘가에서 받아 들여와 가지고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받아 들여와서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선거를 흐트렸다라고 하면 정당 해산 요건이에요. 빼박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425 포해내야 됩니다. 네, 빼박이에요 이거는. 정말 황당한 상황인 알겠습니다. 거죠. 저는 진짜 그걸 다 수용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22일 날 이번 주에 전대인데 2차 TV 토론까지 보면요. 다관입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또 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차 시기가 있었고 2차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2차 시기에는 김건희가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근데 1차 시기에서는 6,7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1차 주포로부터 김건희가 4,7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확인이 됐었어. 이미. 네. 그래서 야 이거 세상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투자가 어딨냐. 네. 이거는 주가 조작의 빼박 증거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아니 6,700만 원 손실받고 네. 4,700만 원 송금이 됐으면 이건 2천만 원이 안 맞으니까 그건 손실 보전 아니잖아. 네. 보전이 아니잖아. 무혐의지? 이렇게 아하.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대단한 것을 또 밝혀냈습니다. 네. 4,700 플러스 플러스 2천만 원을 네. 수표로 김건희가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6,700만 원 딱 떨어지지. 정확하게 딱 딱 떨어지게 맞네. 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특검에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손실액 보전 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약증서는 없지만 손실 보전 받은 것 같아요. 공연 뭐 플랍스로 받은 건가? 뭐. 그러니까 본인도 요거는 좀 당황한 거야. 손실 야. 보전 받은 것 같다라고 해놓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죄인인데 효값인가? 무슨 값이 2천만 원이나 해? 갑자기 바꿔. 네. 와. 야 이거는 끝난 거잖아. 떨렸네. 진실 그렇게 바꿨나요? 네, 예. 바꿨어요. 공이 덧붙였어요. 2천만 원 덧붙였어요.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는 것은 끝났어요. 자인을 했고 예, 그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손실 보전 명목으로 받은 것 같다라고 따라고- 하다가 바꾼 건가요? 예, 저렇게 얘기를 저러면서 말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요거를 아주 또박또박 말한 게 아니라 공연의 표값으로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말을 흐렸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빼박이네요. 예, 요건 빼박이야. 빼박. 저렇게 진술을 하고 있으니 옆에 앉아 있는 변호사들이 미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정상인 중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고 이 얘기를 또 꺼낸 건 아니에요. 네. 검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걸 꺼낸 겁니다. 자, 지금 김건희는
주가 조작 한 걸로 이제 끝났잖아. 네. 그런데 검찰은 주가 조작 털어줬단 말이에요. 무혐의로. 예. 네.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누가 털어줬나? 우리는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3일 김건희랑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를 합니다. 김주현이 네. 주목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홀검 중앙지검에서 출장 조사 나가죠. 그렇죠. 이창수 주목합니다. 이창수. 그리고 10월 10일에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두 차례 또 통화를 합니다. 심우정 주목합니다. 그리고 7일 뒤인 10월 17일 김건희 무혐의 처리. 저 때 이제 그 조상원이가 브리핑했죠. 안경 조만한 거 쓰고 그렇죠. 나와가지고 네네. 최재훈이 최재훈. 얘네들 최재훈 조상원이 얘네들 우리가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짜 잊어서는 안 돼. 아 얘네들 징계를 받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아.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 이 두 명이 남아 있고 두 명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에 가 있는데 그래서 두 명 남아 있는 두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남아 있어요? 네, 두 명 무혐의 처분하고 제가 이름을 아니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네. 우리가 거론한 나온 사람 사람들 중에는 말고 없어. 여기는 다 나갔어, 나갔고 얘네들은. 한 4명 정도 예. 무혐의 처분했던 뭐 쭉 있어요. 그다음에 그 디올백까지 포함을 해서 또 무혐의 네, 무혐의 처분했던 했었죠. 한 2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집에들 갔는데 네. 얼마 전에 검사 징계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검사 맞아. 징계를 어.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거든. 맞아. 근데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징계를 할 수 장관님! 있어. 정성호 장관님 바뀌어 있어요 지금. 바뀌었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어 한번 바뀌었어. 이거.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님 징계해 주십시오. 네. 징계해 주십시오. 남아 있는 2명. 내가 이름을 적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쭉 구분을 했거든. 요거 고소고발. 집에 간 놈들은 고소고발. 네. 남아 있는 자는 징계 청원. 와, 자, 그럼 이정호 씨는 또 대질을 요구해요. 대질. 자기 김건희 씨 잘 모른다. 대질이라는 것은 네. 진실을 말하는 자와 진실을 숨기는 자 사이에 진실 공방을 하라고 대질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헛소리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들 그 둘이 불러놓고 대질 시키면 둘이 말 맞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대질이 대질 사안이 아니다. 대질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불필요한 사안이죠. 이정호 씨는 자기가 40% 얘기를 이제 김건희 씨 목소리로 40% 담겨 있으니까 내가 40% 받았다는 뭐 증거를 가져오라느니 아니면 김건희 씨하고 자기하고 잘 알고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느니 이런 주장을 하나 봐요. 예.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 김건희. 그리고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렇게 발언하고 있나 본데 이게 통할까요? 도이치 주가 조작은 거의 끝났어요? 끝난 사건 거의 아닙니까? 규명이 다 된 거라서. 끝났고 이정호 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오히려 더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범죄 수익도 뒤집어지려야 배분하는 한다. 그런 대진의 의미가 저 그 박은재 의원님 말씀처럼 대진의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스나 양평 고속도로나 이쪽은 거의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특검발. 그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수사가 거의 끝난 것 오히려 같아요. 예. 나머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원희룡 장관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결정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내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그때 필요했던 판단이었어 해버리면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이거는 김건희 씨 쪽에 부탁을 받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용역을 하잖아요. 노선 변경하기 위해서 그 용역업체 쪽에서 뭔가 진술만 나오면은 거의 땅 퍼즐이 맞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특검이 들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원희룡 장관이 나도 시켜서 한 일이요 이런 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용역업체 쪽에서 어떤 주문을 받고 그런 용역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만 좀 퍼즐이 맞춰지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 문건 중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IMS 모빌리티 그 투자건도 예. 한국증권금융이 50억을 갖다가 우리는 뒤늦게 넣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한은행 그 회의록에 보면 이미 2월달에 한국증권금융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투자를 하니 우리도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문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다 세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문건 중에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면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도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이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네.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확대할 거기 때문에 원희룡 입장에서는 이 양평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뭐 윤석열 감추고 말고 본인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국가법 국고 손실이라 국고 손실은 되는 굉장히 거죠. 그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네. 그런 사안이죠. 원희룡 네. 장관도 굉장한 위기를 그렇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 소환됐다는 얘기도 없고 원희룡 장관 혐의에 대한 얘기도 없어가지고 그 궁금해요 지금. 그러니까 양평에 대해서는 양평 고속도로는 그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그다음에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인가요? 이렇게 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으면서 신병을 하겠다는 특검의 의지였고 처음 수사 초기부터. 그래서 아마 저는 박주민 의원님하고 조금 달리 양평은 조금 뒤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앞에 지금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건희 구속 기소하고 나서 차례로 지금 16개 중에서 3개 정도만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계속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규모도 더 확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나 이럴 때 써먹었던 직권남용이라든가 국고손실 사실 그 전에는 거의 기소도 안 되고 저희가 판례도 축적이 안 된 것들이 지금 오히려 그게 칼이 되어서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또 공격하는 윤석열 때 만든 게 본인한테 적용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팔찌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 시절에. 네네 지금 윤석열 전자팔찌 차고 밖에 나와서 치과 갔다고. 네네 지금 뭐 정치 보복 끝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윤석열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그 수감됐을 때 형 집행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혹하게 했던 네, 걸로 제가 가혹하게 알고 했죠. 있는데 본인이 했던 거 고스란히 고스란히 예. 예. 본인이 했던 거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네네 그렇습니다.